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그 와인 동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그 개선했습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뭐 현재 계속 당초 그냥 단체에서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임대료 재산정했습니까? 임대료 계산했습니다. 예? 임대료요? 임대료를 재산정하셨냐고요? 와인 동굴 임대료를 예. 그 임대료의 부적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를 다시 재산정을 하셨냐고요? 재산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계약행위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용료를 이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법에 의해서 해당 그 재산 평가액에 뭐 1000분의 10 이상을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인 동굴은 2014년도 8월달에 이렇게 감정 평가를 한 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1000분의 5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와인 동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 그죠? 기준에 이제 처음에 매출을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 매출이 9억 8천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7, 8월 실제 매출이 3억 4,600이 올랐죠. 금년도. 예, 전체 35% 정도가 두 달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민간이 하니까 좀 달라질 겁니다. 매출도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주 구입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2만 원에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죠? 2만 원에. 시음제요? 근데 실질적으로 13,500원에 들어오지 예, 않습니까? 13,500원에 공이 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임대료 산정 기준에 하자가 있는 거죠. 또 정의께서 이야기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건물 1000분의 10, 그죠?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의 1000분의 10 이상을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와인 동굴을 임대를 하면서 사용료율은 딱 1000분의 10 최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만 4,400원을 적용을 시켰죠. 그죠? 감정 평가액이 7,240만 4천 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1000분의 50을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1000분의 10, 50. 1000분의 50? 사용료로 72만 4,400원을 건물에 대해서 예. 감정 평가액이 7,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우리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니까 360만 원 건물 임대료가 건물 임대료를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72만 4,400원을 임대료를 책정을 했고 보험료 90만 3,360원 해서 부가세 하고 해서 총 임대료를 179만 530원 책정한 거 아닙니까? 1000분의 50이라고 합니까? 1000분의 10이지. 당시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자, 건물 92평방미터에 대한 감정평가로만 임대료를 책정했어요. 그죠? 보험료나 뭐 그 부가세는 별도니까 그건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와인 동굴 임대를 준 거잖아요. 지금 건물 그 92평방미터는 어떤 거예요? 농산물 판매장 밖에 있는 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이 와인 동굴에서 그 핵심 사업이 와인 동굴을 보고 와인 동굴에 와인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와인이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특성이 와인입니다. 밖에 있는 건물은 그건 그냥 부속 건물이죠. 이게 핵심이 아니죠. 자, 지금 와인 동굴의 임대료가 1년에 179만 530원입니다. 지금 와인 동굴을 1년에 이거 곱하기 10 해서 1790만 원에 임대할 테니까 한번 그 공고를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1790만 원에 곱하기 10 해서 임대한다고. 우주군민 500명은 달라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 조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배짱으로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그 연간 사용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70만 원은 잘못된 그런 계산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로 확인한 결과는 현재 연간 사용료가 아까 이제 그런 요일에 따라서 계산된 것이 497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이 자료 누가 제출한 거예요? 그걸 제가 만드는 겁니까? 가공한 자료입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 자료 누가 제출한 거예요?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료예요? 현재는 497만 5천 원으로 연간 임대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우리 9페이지 보면 무주군 농업 관련 예산 확보가 2014년도 국비가 52만 9,900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2015년도 국비가 45억이에요. 8억 정도가 국비 예산을 확보를 못했네요. 국도비 예산을 도비도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농업 예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군비를 늘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풍선 이론에 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거죠. 국도비 확보 노력이 대단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보다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더 배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친환경 농업 현황을 보면 친환경 그 농가 수가 2013년도 12농가, 유기농 인증이 12농가에서 14년도 11농가, 15년도 9농가, 무농약도 317농가에서 234로 줄고 396으로 지금 무농약만 늘었어요, 인구가. 그죠? 이것은 전농약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전농약 농가가 2013년도에 325에서 2013년도 204, 2015, 25 이게 이제 폐지가 되다 보니까 늘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농업 부분이 2013년도 654에서 2014년도 452, 2015년도 433, 생산량도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판매 실적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친환경, 반딧불이, 친환경, 그런 이미지와 매우 역행되는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보다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건 그렇게 지적을 하고, 페이지 56페이지, 다설기 채취 허가를 보겠습니다. 내수면업 지도 단속. 내수면업 지도 단속. 자, 2015년도에 보면 지도 단속 횟수가 59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고발 조치한 거 있습니까? 금년도에 고발 조치한 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솜방방이 처벌을 하게 되니까
우리 무주군의 그 냇가에 우리 다슬기가 씨가 마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반딧불이를 축제를 하고 그러면서 폐류 채취 허가도 내주고 단속은 솜방망이로 하고 다슬기가 무주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지적도 하시고 한 이유로 저희들이 무주군 전승에 걸쳐서 이렇게 폐류 채취 허가를 제한하는 우리 무주군 수산관리자원 기본계획을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지금 이후에 폐류 채취업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허가 나가 있는 사람이 2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한해서도 기간이 끝나면 재연장 사역을 안 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폐류 허가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차제 말씀드릴게요. 다슬기 채취 허가를 내준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수차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시정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아까 와인 동굴 이야기처럼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어차피 허가가 나갔으니까 기간 만료까지 놔둬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본 의원이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곳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요. 그곳에는 이미 자망업,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자망업 허가가 나 있어요. 기존에, 그죠? 허가가 나 있는 곳에 배로 형망이라고 그러나요? 배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잡는 다슬기 채취 허가를 후에 내준 거예요.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결정적인 하자예요. 그죠? 그렇게도 뭐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같은 공간에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허가 내준 어업 허가를 취소를 시키든지 반납을 받든지 하고 내줘야 되는 거고요. 내주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는 하고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겁니까? 버티면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때 후속 조치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해보고 또 그 이후에도 폐류 채취업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를 해서 한 번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폐류 채취업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도 우리가 불허를 해서 그것도 형평이 안 맞죠. 행정소송. 그럼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왜 허가를 안 내줍니까? 이 무주군 관내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 내줘야 되는 거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됩니까? 이게 바로 특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특혜가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슬기 채취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5일 날 기사인데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 이런 거 기사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불법 채취 유통시킨 일당 덜미. 청주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채취가 금지된 어린 다슬기를 채취꾼들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한 혐의로 가공업체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어린 다슬기를 공급한 채취꾼 고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고 씨 등으로부터 크기 1.5cm 미만의 다슬기가 다량 포함된 다슬기를 공급받아 청주의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씨는 6,600만 원어치의 다슬기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 등은 충북과 경북을 돌며 그물로 하천 바닥을 긁어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한 뒤 1kg에 4,000원에 이 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내수면 어업법에서는 몸길이 1.5cm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다슬기 채취 안 합니다. 겁나서 안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 시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채취꾼들을 현장에서 잡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 돼요. 야밤에 위험하기도 하고, 채취꾼들이 물속에 쏙 들어가면 잡기도 힘들고. 근데 여기서 가공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어요. 처벌을 했습니다. 가공하는 업체, 즙을 짜는 가공업체를 덮치니까 거기에 1.5cm 미만의 다슬기가 다량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납품 받았냐? 그래서 채취꾼들을 추가로 잡아낸 거죠. 현장에 채취꾼을 현장에 가서 잡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기사에는 충북과 경북이라고 돼 있는데 청주예요. 이 사람이 청주 사람이 경상북도보다 무주가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불질하나서 그렇지 아마도 우리 무주에서 싹 긁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처벌을 강하게 하고 의지가 있으면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문내고 하면 못 옵니다. 외부에서도 못 오고 주민들도 조심해서 손으로 자기 먹을 거 큰 것만 잡아요. 단속하려는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도 이제 의원님께 또 지적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 건수가 이제 5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수기인 7, 8월에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는 올해는 무주 의용 소방대 또 분안면의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순찰만 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켜봤습니다. 네. 시켜보고 또 금년도 저희들이 고발은 없었지만은 불법 어구를 이렇게 철거하고 또 몰수하는 것도 2건 있었고 또 경찰하고 또 합동으로 한번 5번에 거쳐서 단속도 해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율방범대를 감시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예년에 비해서 올해 그 단속을 열심히 가서 지도 단속을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계도한 걸로 보고 이제 내년에는 그 임산물 채취도 똑같은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거를 언론에도 배포하고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됩니다. 네, 소문을 내야 됩니다. 네, 단속에 그래야 단속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의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유기질 비료를 많이 이제 친환경 비료를 많이 공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도 받고 그랬죠? 큰 상도 받았죠? 예, 금년도에 저희 무주군이 전국 유기질 비료 공급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근데 본 의원이 그 표창을 받은 거하고 이 내용하고 보면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은 받았다고 하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꾸준히 이게 신청량 대비 배정량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93%에서 77%, 73%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유기질 비료는 특수하게 무슨 뭐 자연 농업이나 무슨 그런 수경 재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농가들은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무주군의
그 농민들 99.9%가 유기질비를 다 필요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그 보편 타당한 쪽의 지원 예산 이런 것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특수한 분야보다는 몇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수한 분야보다는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대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곳에 좀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데 예산 배정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고 벼육묘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객토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은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일부 몇 사람들한테 혜택 받는 예산은 가능하면 편성을 예산이 뭐 여유가 많으면 괜찮지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할 때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세농가 반딧불 농특산물 배송비예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무주 1614예요? 뭐예요? 다른 겁니까? 반딧불 사이버 장터 1614점은 사이버 장터가 그걸 지금 영세농가 반딧불로 거기에 또 우체국 쇼핑 자료 제출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2015년도 1월부터 10월 달까지를 분석을 해보면요. 총 3천만 38만 1,100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배송비를. 합계가 이제 자료를 더하기 어려우니까 들어보세요. 총 3,038만 1,100원을 10달 동안 배송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명단은 제출이 곤란하니까 자료 제출을 안 했을 테고요. 이거 면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면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분함면에 배송비 지원해 준 것이 12만 7,400원이었습니다. 3,038만 원 중에 12만 7,400원이었고요. 무풍면에 2,158만 2,600원이에요. 전체 지원 예산의 71.4%가 무풍면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 배송비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이런 사이버 장터에 이제 입점한 농가를 에게 이렇게 그렇죠. 사이버 장터에 입점한 농가에 주기 때문에 무풍이 농산물이 택배로 이렇게 이제 배달이 가는 농산물 재배 황금성 작물을 무풍이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옥수수라든가 그죠? 옥수수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지금 무주 1614 사이버 장터에 무풍 농가들이 대거 입점이 돼 있고 무주읍이나 적상이나 분함엔 거의 입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주 1614 사이버 장터에는 농가들이 이제 희망 신청을 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입점을 시켜주고 우리 무주군에서 판촉 활동을 해서 팔아주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동종 업종에 그 1614에 들어가 있지 않는 업체가 다시 거기다 이제 나도 1614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왜냐하면 기존에 1614에 입점돼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으면 자기 걸 다시 넣기가 못한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과 농가가 무주의 사과 농가 수많은 사과 농가가 1614에다 다 등재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업체 몇 개만 들어가 있죠. 지금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무풍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철에는 여러 농가가 같이 이렇게 입점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농가는 들어가는데 수백 농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옥수수 농가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614에.
뭐 정확한 농가 수는 이제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농가 남짓 어느 한 되겠죠. 농가가 네. 입점했다고 해서 다른 농가를 아니, 한 농가는 배제하는 건 아니고 연농가 남짓 될 거예요. 기준에 맞으면 옥수수 다 같은 들어오고 경우에. 자, 무주 1614에 등재되어 있고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농가는. 어쨌든 단 한 개라도 우리 무주군 마케팅에서 노력을 해서 하나라도 더 팔아주는 농가잖아요. 입점 안 돼 있는 농가보다. 맞죠? 예. 하나라도 더 팔아주는 농가예요. 입점돼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배송비를 이 사람들한테만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농가한테 안 해주고. 이중 지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의원님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보는 잡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모든 농민들한테, 모든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유기질 비료라든가 벼육묘라든가 객토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을 보태서 예. 비율을 더 높여주는 것이 옳은 예산 정책 방향이다. 예, 이걸 맞습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전적으로 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뭐 특혜성이 아니고 택배비로 들어온 입점 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일정 요건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의 명성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아무 농가나 전부 이름을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갖고 그래서 좀 품질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지금 오해하시는데 아무 농가나 배송비를 지원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예. 이런 배송비 지원 사업은 아예 예산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저번에 금년도 이제 우리가 2차 추경의 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배려해 준 그 금액을 가지고 이게 택배비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각 양대 농협의 출하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일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해줄 계획입니다. 무주 군민 전체한테 택배비를 지원해 줘야죠. 왜 일부 특별 몇 명의 그 농가에만 지원을 해줍니까? 전체 그 농가만 무슨 농가로 특혜를 받습니까? 전체 농가를 확대하기에는 우리 무주군 재정 형평상 그 안 되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산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우리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의 현황 및 추진 상황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없이 지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선 안 되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또 채권 추신기관들 있잖아요.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장부로 해서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타협을 하죠. 그죠? 채무자들하고 타협을 합니다. 원금만 아니면 원금의 일부만 언제까지 좀 내달라. 그러면 소각하겠다. 이거 언제까지 10년, 20년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이 채무자들하고 보면 원금은 3억 4천인데 연체이자가 지금 9억 5천이에요. 연체이자까지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10몇 년을 버틴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하면 규정도 만들고 뭐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원금만 징수하든 뭐 이렇게 특별 조치를 해서 빨리 틀고 가기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또 고민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솔직히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체이자도 한번 이제 감면을 이제 한번 생각을 안 해봤던 것도 아니고 해봤는데 채무자가 이제 상환 능력이 없을 때는 다시 이제 대입변제나 아니면 보증인한테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개인 회생이니 파산이니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용해서 그걸 준용을 해서 개인 회생 절차식으로 해서 일부 조금씩 이렇게 갚아 나간다든가 원금에 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무주 머루 와인과 임실 치즈 협력 사업단 사업이 금년 말로 끝나죠? 예, 끝납니다. 이거 연장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뭐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연장 계획 없습니까? 그 국도비 따와가지고 뭐 연장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이, 그죠? 예. 예, 사업의 사업으로, 예. 예산 대비 효율성도 떨어지고. 맞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뭐 추진한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우리 이제 무주의 이제 브랜드가 와인이었었고, 임시는 이제 치즈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두 와인과 상품을- 치즈가 어느 정도 어울린다는 이야기는 뭐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좀 무주 와인과 임실 치즈, 거리나 여러 가지 이걸 이렇게 협력 사업단까지 꾸려서 끌고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도 치즈를 만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 와인 동굴 있습니다. 앞에서 저 치즈가 꽤 팔리죠, 지금. 예, 거기도 팔고 있고, 우리 반디랜드 또 난장에서 예, 팔고 좀 팔리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임실 치즈 협력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치즈를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좋아하는지, 그죠? 또 그 상품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좀 포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기술 습득이 어느 정도 됐죠. 예. 그런 예, 해당 농가들 상당한 예, 기술이 그러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국내에 있는 치즈 생산 농가를 육성하고 우리 와인하고 머루 와인하고 매치시켜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무주 국민들이 말 그대로 부자 되는 국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임실 치즈 농가 부자 만들어 줄 일 있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의 농민 부자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작년 2013년도에 이제 그 지역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면 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거는 뭐 이제 고려하고 정해져 있고 금년 말에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치즈 농가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임실 무주 머루 와인하고 임실 치즈 협력 사업단인데 이 자료에 어떻게 뭐 사업단 사무국장 000C 취임이에요. 어떤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 취임을 이렇게 자료까지 감사 자료까지 낼 정도로 이게 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좀 신중을 기하지 뭐 이사장 취임 뭐 이런 거는 또 감사 자료에 올리기 좀 못한데 이거 요구한 자세하게 것도 또 아니고. 내준다고 하는 것이 네. 너무나 좀 기특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사업단의 이사장님과 사무국장님 이름을 한번 돋보이고 싶어서 이러시는가 본데 이건 아니죠. 예. 예. 이건 무슨 뭐 그 유엔 사무총장이나 되면은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치즈 사업단 사무국장, 무슨 뭐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취임 이런 걸 행감 자료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거는 아니죠.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